예상반론 재반박 개선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상반론과 재반론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반론이 좀 반론답게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예상반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반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클래스 과제로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예상반론과 재반박의 취지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반론 재반박 개선하기. 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사례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링크해드린 노션 링크에서 바로 이 사례를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사례에서 학생이 예상반론과 재반박을 잘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잘 살펴보면 논증 구조는 대략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수문 전제가 있죠. 우리는 상대방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또는 국가 정책은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제로 중증 치매 환자는 치매 발병 이전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발병 이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론으로 따라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이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논증의 핵심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존중할지의 기준은요. 이 논증 구조를 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반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좀 색깔로 예쁘게 해놨던 해당 부분이 이 글의 필자가 반론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논증을 좀 잘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판단 대상과 관련되는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경우 경험하기 이전보다 대상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아주 짧은 한두 마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런 전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제 B,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이전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직접 체험한다. 그래서 결론, 직접 체험할수록, 공포를 직접 체험할수록 더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게 있으니까 결론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는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중증 치매 환자가 치매 발병 이전보다 죽음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따라서 바로 반론이라는 건 내 논증에 대해서 예상 반론을 해주는 거니까 내 전제들 중에 어떤 걸 반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전제 있죠? 전제 2가 뭐였어요? 중증 치매 환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 잘 못 내린다. 이 얘기가 항상 참여하지 못하다는 거죠. 언제?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가 죽음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공포를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니까. 이런 반론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필자는. 그런데 이 글에 이제 재반박하는 부분의 단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재반박 부분 원문을 보면, 하지만 이는 모순적으로 이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한 논증이다. 잘 보셨겠지만 1과 2 두 가지 경우를 나누고 있죠. 하나는 죽음을 결정했다가 죽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하나는 또 그 반대인 거죠. 죽지 않기로 했다가 죽으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잘 고려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중증 치매 발병 후 삶을 중단할 것을 원하는 환자는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능가하여 그러한 번복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이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반박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고통과 공포 사이의 논리보다는 중증 치매 환자가 온전한 정신 상태로 속고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재반박, 리부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 존중을 하면서 재구성을 해봅시다. 전제 A, 중증 치매 발병 후 삶을 중단할 것을 원하는 환자도 존재한다.
그 역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요? 삶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안 하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단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중단하기로 하는 환자도 분명히 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논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제 B, 삶을 중단할 것을 원하는 환자는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능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아마도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는 지금 필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재반박은 지금 뭘 해야 되죠? 뭔가 중증 치매 환자가 여전히 합리적 결정을 잘 못한다, 아니면 합리적 결정을 충분히 내렸다라고 그 사례만 가지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증명한 얘기만 보면 중치매 환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보다도 고통이 더 싫어. 보통 임종 직전에 죽는 것도 힘들지만 몸이 너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사실 그 중간에 채워 넣으려고 했던 논증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중증 치매 환자는 여전히 아무리 죽음에 임박해서도 뭔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숨은 전제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논증만으로 재반박이 중증 치매 환자의 합리적 결정 가능성을 어떻게 낙담시키는지 좀 알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제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했던 논변의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은 중증 치매 환자의 결정이 합리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 합리적 결정인지 부를 판단할 뭔가 우리 상황이 되지 않는다. 치매 환자의 의사가 이 결정을 했는지 저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보통 이런 논변은요, 의사를 좀 확인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문제에서는 많이 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가역성, 비가역성이 많이 논란이 돼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상관이 없지만 확인 어려울 때는 이 사람의 의사가 뭔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쉽게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주로 죽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의사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죽음을 이르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물인간 사례에서는 치매 사례가 아니라 의사를 모르죠. 이 사람이 정말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지 죽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고통보다는,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싶은지, 이때는 비가역적인 방식의 선택은 자제하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하자. 따라서 식물인간 경우 같이 의사결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의사를 사실 분명히 알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논증을 쓰긴 써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지금 뭔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 1의 상태와 2번의 상태, 고통 더 극심한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극심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바로 치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치매 환자는 의사를 표현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경우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역적인 방법으로는 해도 좋지만 비가역적인 방법은 하지 마라. 근데 바로 이 치매 환자 사례에서는 의사를 확인하기 용이했던 상태의 결정을 더 존중해라,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기 용이했던 상황은 언제예요? 바로 치매가 걸리기 이전의 상태에 그때 결정이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더 선호하는 것이 좋다, 더 존중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바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식물인간이랑 똑같이 본 거죠. 그래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표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진심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바로 치매 발병 이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흐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논증이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럴듯한데 이때 적어도 우리는 여태까지 필자는 합리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증을 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동안의 논의가 누구의 의사결정이 더 합리적인가,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한다 이건데, 지금 논의가 합리성 여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논의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쪽 반론을 다루게 되면 뭔가 얘기가 엇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반론을 다루려면 처음부터 확인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논증을 하고 나서, 그런데 확인할 사람도 있는데 확인이 여전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재반박을 했으면 자연스러웠겠죠. 그런 얘기로 지금 끌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반박이 길을 좀 잃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표현상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논증이 뭔지요. 여기까지 일단 재구성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예상 반론 재반박 재구성. 네, 이번에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제가 살펴볼 수 있었던 실제 원래 필자의 논증 구조가 있고, 그 논증에 합당하게 제기될 만한 예상 반론과 재반박을 좀 재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샘플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하는 작업이 필자의 논증을 논증 구조 형태로 좀 재구성을 해볼게요. 어떤 논증이었어요? 전제 1, 우리는 상대방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전제 2, 중증 치매 환자는 치매 발병 이전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결론으로 나가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이전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바로 전제의 논증을 아마 반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 2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제 2가 뭐예요? 치매 발병 이전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예상 반론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제 A, 소문자 A, 사람은 판단 대상과 관련되는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경우 경험하기 이전보다 대상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전제 B. 근데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이전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가 죽음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제 2가 잘 참으로 네가 논증을 못했다. 이런 식의 예상 반론 이라고 이제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그럼 재반박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 예상 반론이 이렇게 다시 연역적으로 잘 구성이 되면 재반박의 포인트도 좀 명확해져요. 전제 A를, 소문자 A를 약화시키거나 전제 B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제 A를 한번 약화시켜 봅시다. 전제 A가 뭐라고 했어요? 공포를 직접 체험하면, 그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직접 체험하면 죽음에 대해서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거잖아요. 왜? 직접 체험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약화시키는 방법은 보라색. 공포를 직접 체험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더 잘하리라고 보증하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논증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 뭘 또 반박할 수 있겠어요? 전제 B를 반박할 수 있겠죠.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가 바로 치매 발병 이전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될까요?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보다, 초록색 부분 보시면 돼요.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보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더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논증을 잡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공포를 느끼는 것이 꼭 죽음을 직접 접했을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반박을 통해서 나의 전제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상 반론과 재반박을 구성하고 결론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구조를 가지고 제가 단락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이 구성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앞에 보면 논증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죽음에 대한 결정의 경우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 치매 발병 이전보다 죽음에 관한 한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를 한번 다시, 그 논증이 왜 합리적이라고 하는지 또 논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상수를 해보면 뭐냐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음과 같은 판단 대상과 관련되는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경우 경험하기 이전보다 그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데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는 치매 발병 이전의 건강한 상황에서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실제로 더 직접 체험한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뭐 첫 번째 주장이든 두 번째 주장이든, 그러나 재반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예상 반론이 있었죠? 공포를 직접 체험할 때 그 관련 대상에 대한 결정을 더 잘 내린다. 죽음 공포를 더 직접 체험하면 돼요. 죽음에 대해서 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아까 보라색 반론 뭐였어요? 그러나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더 잘 보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 직접 체험하면 오히려 더 당황해서 더 판단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 예를 드는 거죠. 동굴에서 길을 잃거나 늪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는 경우, 그렇죠? 길을 더 잃거나 공포스러워가지고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더 복잡한 길에 가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늪에 빠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조금 덜 빠져 들어갈 텐데 살려줘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경우, 차분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공포에 너무 빠져서. 뭐 이런 사례를 보면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과연 치매 환자가 임종을 앞뒀을 때 정말 더 고통을 잘 느낄까? 이거예요.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직접 체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록색 반론 뭡니까? 한편으로 임종을 앞뒀다는 사실은 관련 감정을 유발하는 시간상의 인접성 요건을 극대화하지만, 시간상으로는 임종을 앞뒀으니까 공포를 느낄 것도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시간상으로만 가깝다고 해서 되느냐. 해당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인지도. 바다에서 두 명이 수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두 사람이 하는데 상어가 오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상어가 오는 줄 몰라요. 한 사람은 상어가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상어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공포를 느낄까? 라고 하면 가까운 사람보다 상어가 오는 걸 아는 사람이 더 공포를 느끼겠지. 따라서 사태에 부합하는 어떤 정상적 감정, 공포라는 정상적인 감정 발생조차도 상황이 뭔지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잘 느낀다. 임종을 앞둔 중증 치매 환자가 반드시 치매 발병 이전 자기 자신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잘 체험할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럴듯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개의 전제를 각각 비판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공포를 느낀다고 더 잘 판단하진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포를 과연 더 잘 판단하겠느냐는 것. 이 두 개를 반박을 함으로써 그 예상 반론을 다시 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의 논증을 연역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보시고, 그럼 해당 연역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예상 반론을 들어야 되겠어요? 바로 결론이 아닌 전제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 전제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또 연역적으로 지금 반론을 했죠. 전제 소문자 A, 전제 소문자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이 더 중증 치매 환자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전제 소문자 A, 전제 다시 또 우리가 하나씩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사실 비판해도 충분한데 저는 이제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두 개를 다 재반박을 했죠. 그래서 두 전제가 다 근거가 없다. 따라서 바로 치매 환자보다는 그 이전의 결정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막아냈죠. 자, 이것 말고도 지금은 필자가 제기했던 예상 반론을 재구성해서 제가 재반박을 만들어 본 거고요. 사실 원래 필자의 연역적 구조는 전제가 투문 전제까지 해서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전혀 다른 전제에 대한 반론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다른 예상 반론의 가능성. 네, 원래 논증구조 다시 보죠. 소문전제 1. 우리는 상대방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근데 필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전제 2. 중증 치매 환자는 치매 발병 이전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결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이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주로 전제에 대한 예상 반론을 살펴보고 재반박했죠.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자세히 반발하진 않을 거지만, 예상반론을 다루진 않을 거지만, 뭐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반론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수문전제 1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위에서 사실은 필자가 의문이 많다면 여기에도 근거를 많이 제시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반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꼭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합리적 판단만 하고 그것만 소중한가? 치매 환자의 판단이 설사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존중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수문전제 1을 반박을 함으로써 예상반론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판단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이 판단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만약에 정말 깊이 숙고하고 치매 발병 이전에 나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주변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숙고하고 나 인생 전체를 관조하고 다 해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는 정말 남들한테 패 끼치고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남에게 패 끼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살고 싶어. 예전에 나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내 전체의 삶을 사람들에게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꼭 그렇게 합리적 판단만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되물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박도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역적으로 분석을 잘 해놓으면요, 나의 전제들을 더 풍부하게 반론을 고민하고 내 생각을 더 가다듬어 나갈 수가 있고 굉장히 탄탄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반론도 가능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례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에 했던 그런 재구성 과제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은 인클래스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인클래스 과제 수행. 오늘의 인클래스 과제 역시 그 노션 링크 하단에 있고요. 어떻게 수행하시면 되냐면 다음 사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사례에서 바로 예상 반론과 재반박을 수행하는 단락을 제 마지막 제가 재구성했던 단락처럼 재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이요, 당연히 다른 단락을 여러분들이 다 손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필자의 아주 기초적인 논쟁 방향만 유지되었다면 제시하는 단락 자체가 앞뒤 맥락에 아주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락 하나만 완결되게 예상 반론과 재반박을 재구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